안녕하십니까. 러브 딜리버리에서 박 실장과 쓰레기 사장을 연기했던 성우 김희승입니다. 지난번 라떼루트 후기 영상에 제가 댓글로 남겼었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영상의 형태로 이제 플레이어 분들을 좀 찾아뵙고 싶다. 그래서 게임이 다 끝나고 났으니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댓글을 남겼던 것 같은데 그 약속 지키려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번 라이브 라디오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 댓글을 달 때 기준으로 라디오에 출연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작사의 사정으로 주연급 2분 정도만 혹시 캐스팅을 해서 라디오를 진행해야 되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따로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댓글을 그렇게 남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마 게임을 구매하신 분이 예를 들어 10,000분 정도라고 친다면 그 중에서 주연도 아니고 조연의 이런 후기 영상까지 들어와서 듣는 분들은 한 100분, 200분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질문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번 주이루트에서 맡았던 캐릭터들의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받아놓은 질문들을 보니까 캐릭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따로 내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이 질문만 따라가도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다 싶어서 따로 캐릭터 분석은 하지 않는 걸로 바로 그냥 질문 받았던 걸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순서대로 할 건 아니고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제가 이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따로 좀 모았어요. 순서는 올려주신 순서랑 같지 않다는 거. 이번엔 눈치를 많이 채셨더라고요. 저인걸 사실 뭐 아실 것 같기도 했고.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럽딜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들 만족스럽게 더빙됐는지. 이 만족스럽게라는 단어가 이거 저희는 참 입 밖으로 잘 내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왜냐면 제 스승님도 지금도 이제 출연작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빈 부분을 찾고 얹고 또 트렌드 바뀌면 그 트렌드 쫓아가야 되고 해서 만족스러운 더빙, 요 단어 자체는 저희한테는 입에 참 안 떨어지는 부분인데 질문을 주신 분이 그런 굉장히 뭐랄까? 이런 대답을 원치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 더빙 했던 거 본인이 듣기에 어땠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주의 루트에서는 했던 역할들이 그렇게 막 무거운 역할들이 없어서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했고 재밌게 나왔고 중간중간 이야기에 단무지가 되어줬던 것 같고 짜사이가 되어주었던 것 같고 해서 요거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 사장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극내에서 제 역할은 해준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지금 제 그릇에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빠 캐릭터는 이건 뭐 뒤에도 지금 질문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라떼루트가 그렇죠. 박 실장은 아쉽죠. 더 뭔가를 해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극 내에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문의를, 경도를, 밀도를 더 올려놨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와서 다시 했을 때 그럼 나아지겠느냐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실장 첫 등장 장면 그때는 아직까지 캐릭터가 다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톤도 그렇고
화술도 그렇고 좀 지금의 박 실장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풍기는 뉘앙스도 그렇고.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래서 딱 한 장면만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라떼 루트에서 박 실장이 처음 등장하는 그 씬을 다시 녹음하고 싶긴 하네요. 그건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제가 꺼낼 수 있는, 신인 연기자로서 꺼낼 수 있는 아웃풋치고는 그래도 그렇게 창피한 아웃풋은 아닌 것 같다. 요렇게만 말하겠습니다. 말하고도 되게 창피하네요. 두 번째, 코믹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이분은 전에 팬픽 대회에서 수상을 하셔서 제가 녹음본을 드렸던 분이거든요. 이번에 뭐 검수 같은 것도 하셨던 분이고 작품에 애착이 많으신 분인데, 이번 작업하시면서 재밌었던 일화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곤란해요. 지난번 라떼루트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면서 총 뭐 피디님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5번 정도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밌었던 일들이 막 차곡차곡 쌓였는데, 이번에는 1시간 녹음 컷이었어요. 제가 연기했던 모든 캐릭터들 다 해서 녹음하는데 1시간 딱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손놈, 헤이아치, 그리고 뭐 오빠, 사장, 뭐 치킨집 사장님까지 전부 다 1시간 안에 다 녹음을 했고, 그거 이후에는 라디오 할 때 그때 모인 게 끝이었어요. 작품에 대해서 뭐 우리 씨팡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이명호 선배님이랑도 작품에 대해서 막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재밌었던 일화가 참 이게 곤란하네요. 재밌었던 거, 그 녹음 1시간 컷하고 그날 저녁에 강남에서 모였어요. 그 모여서 그때 피디님이 맛있는 소고기 사주셨어요. 되게 좋은 집이었고, 대도집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무쇠 주물팬에다가 소고기를 구워주는 스타일의 집인데, 거기도 그 집이랑 비슷했어요. 뭐 대도집은 상호를 얘기했지만 뭐 여기는 상호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심이 굉장히 맛있었고요. 14일 정도 숙성을 해서 그런지 이거 쇠로 된 주걱으로 안심을 찢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멀쩡한 고기를 왜 찢어, 저러면 조직이 다 흐트러지면서 괜히 육즙 빠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입에 넣으니까 살살 녹더라고요. 진짜 그 붉은 고기 특유의 육향 같은 것도 굉장히 진하게 잘 묻어났고, 그리고 숯불이 아니라 주물팬이다 보니까 고기 향도 뭐 숯불 향 같은 거에 방해받지 않았고 아주 퍼펙트했다. 아주 맛있었다. 그리고 2차로 가려고 했던 게 그때 라디오에서 말했던 허예연 선배님의 민증 부재로 인한 실패. 그게 그날이에요. 그게 그날이고, 그래서 2차를 술집에서 못 먹고 저 온파이어 게임 저기 회사에서 먹었어요. 거기 가니까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제 초상화랑 라떼랑 저기 승하 그림이 그대로 보드판에 있더라고요. 그때가 온파이어 게임즈 회사 이사하기, 그러니까 방을 빼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참 더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러브 딜리버리라는 작품이 다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면서 뭐 이제는 뭐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방을 빼기 전에 거기서 작품 마지막 녹음을 마친 사람들이 모여서 한잔하는 그 그림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 2차는 편의점에서 막 복분자 이런 거 사서 먹었던 것 같은데, 이명호 선배님이 결제를 하셨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 저는 그때 홈런볼이랑 빈츠를 집었던 것 같고요. 선배님은 카라멜 땅콩을 집으셨던 것 같아요. 재밌는 일화는 이게 끝입니다. 아이, 카라멜 땅콩 이런 거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끝. 그 다음 머싱님께서 질문을 다셨고요. 박 실장 역할이 마음에 드나요? 쌉사장 역할이 마음에 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건 너무 답정너 아닌가요? 이거 제가 박 실장 대신에 쌉사장을 고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당연히 박 실장이고요.
이거는 뭐 박 실장이 되게 사람 좋은 역할이라서 인기가 좋아서 쌉사장이 욕을 먹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캐릭터를 볼 때 마음에 드는 캐릭터라는 거는 결국 대사의 정교함이거든요. 그리고 캐릭터의 입체성 이런 거. 박 실장은 되게 단조로운 캐릭터가 아니에요. 연구할 구석이 있었고 분명히 그 안에 스토리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했고 그래서 제가 연기하면서도 대사에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입체적인 역할이었고 그리고 주인공과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캐릭터여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애착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쌉사장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단조로운 캐릭터죠. 목표점이 명확해요. 꼬린선이 명확해요. 저기로 달려가면 되는 게 보이는 캐릭터죠. 극 자체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주고 후반에 가서 트릭으로 주인공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박 실장이 훨씬 100배 1000배 저한테는 더 애착이 가는 캐릭터고 쌉사장 이 역할도 재밌는 역할이었죠. 재밌는 역할이고 뭐 다른 분들 플레이하시는 영상 같은 거 봤을 때 애착은 가지만 박 실장이 비빌 바는 아니다. 이건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질문 주신 분이 권라떼 사랑해해 님께서 그리고 고스트 0590님께서 이렇게 두 분이서 거의 비슷한 질문을 주셔서 박 실장이랑 사장이라는 극과 극인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더 연기하기 어려웠던 캐릭이 어떤 건지. 근데 이것도 사실 위의 질문이랑 답변이 다르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구해야 되는 구성 그리고 캐릭터의 무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는 박 실장이 진짜 체감상 한 대여섯 배는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사장 같은 경우에는 흐름만 타면 됐던 캐릭터였어요.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압박을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뭐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됐지 이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적인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실장은 애프터 스토리에서 녹음하러 가기 전날부터 해서 잠을 잘 못 자요. 걱정이 돼서 내가 과연 이 미세한 호흡 같은 거나 이 굉장히 딱딱한 말 속에 그 아픔 같은 걸 담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굉장히 상대를 배척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거고 상대방 손을 한번 더 잡아주려고 하는 거고 내가 너를 적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그 뉘앙스로 내가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박 실장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건 3번 만약 박 실장과 사장 둘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다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이거 니값 하셨네요. It's my life라는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장 뒤에는 가로 열고 전제가 붙어요. 성격이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 이거 난 사장으로 살지. 아니 사장이 조건이 좋은 것도 맞는데 박 실장의 삶이 절대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이런 비극을 겪고 그리고 평생 뭐 자기한테 20년 이상 스스로한테 벌을 주고 그렇게 산 인생을 살아보겠냐고 한다면 전 특히 이제 연기자로서 박 실장을 분석하고 막 이제 최대한 이입해보려고 했던 입장에서 저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을 굉장히 동정하고 저 사람의 삶을 리스펙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사장처럼 이렇게 좀 돈 좀 있고 성격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제 네이버 지도에 먹고 싶은 집들이 막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돌아다니면서 와인이나 좀 마시고 그렇게 좀 편하게 한 번 사는 인생 배짱이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It's my life님 답변이 됐을까요? 4번
시팡님이 원한 쌉사장과 성우님이 대본 보고 느낀 쌉사장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까운 쌉사장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질문 전체 중에서도 이 질문이 가장 쉽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닉값을 하셨네요. 심각한 라쿤. 아주 심각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라쿤은 굉장히 약삭빠른 동물인데 이거는 좀 이야기를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라떼 애프터 스토리 마지막으로 녹음했을 때니까 3월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월쯤에 라떼 애프터 스토리를 녹음 다 끝내고 밥을 먹고,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온파이어 게임즈 그 회사 건물에서 2차를 했네요. 거기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PD님이 갑자기 툭 G루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우님, 혹시 이런 20대 정도의 간지나는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남자 연기 가능하시겠느냐? 뭐 그걸 왜 물어보시겠어요?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배역 주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셨겠죠? 그때 느꼈던, 피디님이 제시하셨던 조건은 지금의 쌉사장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현수한테 명백한 위협이었고 주희에게도 나름 혹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전 느꼈어요. 많은 것이 생략됐겠죠. 그냥 뭐 20대 멋지고 돈 많고 주인공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캐릭터라고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때는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왜 그랬냐면 복잡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지고 있는 요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남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생략됐고, 그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하지만 주위 앞에선 굉장히 쿨하고 멋지고, 그러다가 시련이 닥쳤을 때 결국 남들이 채우지 못한 경험치 때문에 현수는 버티지만 얘는 버티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라고 그 술 먹는 와중에도 순간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목소리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훨씬 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얘기만 해도 위협적일 수 있는 소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를 혹시 고려하고 계신다면 훨씬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만약에 저를 캐스팅 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분들 파일까지 다 놔두고 저를 오디션을 통해서 고르시라고, 신중하게 고르시라고, 이거는 잘못하면 그 후반부 텐션이 다 빠지게 되니까 고민하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죠. 그러다가 지난달 초였나 지지난달 말이었나쯤 피디님이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정확히는 그 헤이아치남이랑 그리고 사장 샘플이었는데 진짜 그때 고생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보냈었고, 막상 완성된 대본을 받고 쭉 읽어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가 아니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극 중에 역할까지는 맞는데 사용 용도가 너무 달라진 거죠. 현수를 내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적어도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결국 현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위의 마음이 현수로 넘어가는 이런 복잡한 캐릭터가 아니라, 후반에 딱 등장해서 주인공 커플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현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가지고 현수를 굉장히 천박하게 두들겨 때리는 그런 캐릭터였죠. 그래서 대본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캐릭터는 1인분을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몇몇 단어들, 특히 뭐 맨 마지막에 차를 몰고 가면서 야 이 반주의 막 이런 대사라든가, 파트너, 어떤 파트너냐면, 야 관광 가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이런 대사들은 예를 들자면 그 선거하러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면 밑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투표함으로 가는 그런 화살표 같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노골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였고, 이런 거는 되게 말의 미묘한 뉘앙스 같은 걸로 표현을 하면 더 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대본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화살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좀 아쉬운데? 좀 더 우리가 복잡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장면들인데 단어들이 너무 노골적인데?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 대본을 전체를 그냥 싹 다 읽어보고 느낀 거는 PD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2차적이었어요. 말이 계속 또 이게 엉뚱하게 가고 있죠. 지금 질문 하나 때문에. 하하. 여러분 뭐 각오하셨죠? 연기자는 캐릭터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언정 연출자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전체의 밸런스를 봤어야 됐을 거예요. 지금 사장이 등장했던 씬이 크게 나눴을 때 3씬 정도거든요. 4씬 정도겠구나. 처음 카페 등장, 뭐 이때는 거의 대사가 별로 없으니까 카페 등장, 레스토랑, 그리고 카페 리모델링 현장, 맨 마지막에 불이 꺼진 카페, 이렇게 4씬 정도고 대사도 이게 150줄이 안 됐고, 박 실장 때처럼 이 쌉사장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 씬을 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4개의 씬에서 이 쌉사장은 정해진 수치만큼의 스트레스를 주인공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 컴플렉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불특정 다수 누가 봐도 느낄 수 있게끔 줘야 돼요. 그러면 화살표를 적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어떤 캐릭터야, 얘가 얼마나 뭐 상종 못할 인간인지 너희는 바로 알아야 돼 라는 시그널들이 필요했겠죠. 실제로 한 4-5천 명 정도 방송 시청자가 있는 스트리머분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댓글창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명확한 시그널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캐치를 못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앞에 뉘앙스만 보고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다를 캐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플레이하는 게임은 좀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고 PD님이 생각하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시팡님이 원한 쌉사장과 성우님이 대본 보고 느낀 쌉사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대본을 2번 정도까지 읽어본 다음에는 아마 시팡님이 생각하신 쌉사장과 제 쌉사장은 차이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성격적으로는. 말투가 살짝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큰 틀에선 차이가 없었을 거고, 시팡님이 원하셨던 쌉사장의 소리랑 제가 냈던 소리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제 피지컬적인 문제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본을 2번까지 읽어봤을 때는 이번 쌉사장은 뭐 이견 차이가 날 만큼 복잡한 캐릭터가 아니었다. 그래서 시팍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화살표 그렸습니다, 전. 그 다음 질문. 이거 뭐 아이디부터가 벌써 기분이 좋네요. 럽딜 좋아 님께서 쌉사장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참고했던 드라마 속 악역이라든지 실존 인물 등이 있었나요? 나중에 자신이 연기한 녹음본을 리플레이 해보셨다면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궁이 없네요. 그냥 금합니다 이렇게 금지한다는 말씀인가? 이런 건데, 외형적으로는 참고했던 캐릭터가 있어요. 범죄도시 3의 메인 악역으로 나온다고 했던 그분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비밀의 숲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역할이라서, 또 이 탤런트 분이고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분인데, 근데 어차피 제가 나중에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 1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그분의 말투나 이런 화술을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캐릭터를 좀 그려놓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엇나가니까
저 멀리다가 그냥 깃발 같은 걸 세워놓는 느낌으로 뭐 한 번씩 이제 흔들릴 때마다 생각을 했던 건데, 대사도 그렇고 해야 됐던 역할도 그렇고 그분이랑은 달라서 그냥 뭔가 좀 흔들릴 때마다 그분을 떠올리기는 했어요. 근데 그분이랑은 1도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봐도 뭔가 참고했다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심지어 그분 연기하신 말투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면 살짝 좀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을까? 란 생각만 했고, 딱히 참고를 했다고 할 만한 캐릭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마나틱한 캐릭터라서 화술은 그래도 좀 현실감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연기한 녹음본을 리플레이 해보셨다면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게임은 당연히 플레이를 해봤고요. 제가 나온 파트는 제가 보통 못 견뎌 합니다. 이건 뭐 다른 연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등장하는 씬에서는 전부 다 모니터링 모드고 다들 죄인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민망했고, 순간순간 그냥 저거 앞에 단어 강조점 찍는 거를 조금만 약하게 했으면, 뒤로 갔을 때 조금만 더 템포 땡겼으면, 이 부분은 좀 너무 후루룩 간 것 같은데, 이거 좀 살짝만 좀 러프하게 갔으면, 여기서는 한 번 더 땡길 걸, 여기서 놓을 걸,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게 돼서 되게 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질문 주신 분이랑은 뭐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앞에 두고 학예하는 느낌? 아닌가? 이건 설레나? 어쨌든 좀 창피해요. 자기가 자기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보면은, 이거 화장실 거울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보면은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이거 작품에서 내 연기를 만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에휴. 그래서 저도 플레이는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호응이 있는 스트리머 방송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나 혼자 보면은 민망하니까 남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남들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막 그렇게 하려고. 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개인적으로 양아지님? 그 방송 재밌게 봤고요. 옥냥이님 뭐 당연히 뭐 너무 재밌었고, 근데 그분은 나한테 테드창이라고 했어. 근데 말 듣고 보니까 맞아요. 좀 살짝 느낌이 그런 살짝 쌈마이틱한 느낌이 좀 있긴 했고, 소니쇼님 방송이 생각보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몰입도도 높고 재밌었어요. 그랬습니다. 양아지님 귀여워요. 6번, 이건 익명인 분이 남겨주셨네요. 아무리 악역이라도 자기가 맡은 배역이면 애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캐릭터가 욕을 먹을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많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내 캐릭터가 막 사람들한테 욕 먹을 때 막 기분이 어떠냐? 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뭐 사람들이 욕했던 거를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패고 싶다. 이건 아마 그 손놈 그때겠죠? 개 패고 싶다. 이건 약간 죽여버리고 싶다. 문장이 재밌네요. 이건 약간 죽여버리고 싶다. 바로 팔콘 펀치 꽂고 싶다. 마동석 마렵다. 윌 스미스 마렵다. 이건 둘 다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됐고요. 직원 마렵다. 분권 마렵다.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그런데 잠시 음소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봤을 때는 고혈압 수치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소리를 들으면은 고혈압 증세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연기가 좋았다는 거겠죠. 매콤한 씹덕 리얼리티 미쳤네 라고. 너 나가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이런 거 보면은 행복하죠. 제가 맡았던 역할 3개가 다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순간에 텐션감을 주는 캐릭터들이었거든요. 그 현수를 되게 좀 몰아붙이고 바로 그 뒤에 주인 누나가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티드 카라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솔트고 우리 주인 누나가 카라멜인? 극 중에 굉장히 현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 게 주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당연히 저런 반응들이 있으면 제가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뿌듯하죠. 거기서 만약에 같은 욕이라도 성우가 너무 연기를 못해서 몰입이 안 된다. 저 사람 연기 저거 뭐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면 그거는 제가 많이 자신감을 잃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악역답게 해서 욕을 먹는 거는 감사한 일이고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전에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에 대한 욕설이 소금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기뻤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사장 역할 연기할 때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되게 멋있고 젠틀하고 귀티나는 소리 같은 거를 원하셨을 텐데 담겨있는 소리가 굉장히 생 양아치 같으니까 이거는 좀 별로였다라고 하는 코멘트도 받고 그거는 뭐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경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뭐 그 정도? 행복했다. 아주 좋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왔네요. 김희승 성우님, 오빠랑 사장의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질의응답 모집한 거에는 없었고요. 지난번 라디오 질문 모집할 때 거기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어서 그런 거고 제가 들어도 비슷해요. 제가 들어도 비슷하고 제가 들어도 그 중요한 후반부 씬의 몰입도를 제가 떨어뜨린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좀 이게 참 제 입장에서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메인 씬이랑 이 장면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저 사람 아까 누구네 정도의 말만 나왔지 뭐 그렇게 그게 몰입을 방해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등장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이 쓰레기 사장이 목소리 뒤집힌 상태에서 막 욕설을 퍼붓는 장면과 진짜 거의 비벼지다시피 나와요.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주인은 천사니까 뭐 누가 뭐 금방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한 다음에 바로 주인 내레이션 하나 끼고 그 다음이 주인 몸매 평가하면서 오빠라고 불러 하는 그런 카페 면접신이었죠. 내레이션 하나를 두고 캐릭터를 해야 되니까 이건 정말 만만치가 않았고요. 저도 피디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변별력이 생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피디님도 아셨어요. 피디님도 아셨는데 사실 제작비 문제가 있죠. 제가 1시간 아까 컷을 냈다고 했잖아요. 모든 역할을 다 녹음하는데 그러면 그 오빠 대사 한 대여섯 개 때문에 남자 성우 페이가 더블 이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선배님을 부르게 된다면 저보다 페이가 더 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 더블. 아쉽죠. 아쉽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오빠 나오는 대사가 또 막 사장이 야 반주의 씨 이렇게 하는 바로 그 직전이죠. 주인은 천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 주인은 천사니까 분명 좋은 사람 나올 거야. 그 다음이 야 이 반주의 씨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봐도 몰입도가 깨질 것 같아요. 제가 더 변별력 있게 했어야 됐다 라는 생각이 있고 좀 근데 한편으로는 제작사의 상황 남자 성우 페이를 더블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리고 연기자의 상황 진짜 내레이션 하나를 끼고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오빠를 해야 됐던 거는 참 이렇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뭐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고 싶네요. 아쉬워요. 사실 아쉬워요. 되게 오빠도 그렇고 사장의 그런 현수에 대해서 주희의 확고한 마음 앞에서 물질적인 게 통하지 않는 주희한테 무너져서 자존심이 거의 넉마가 된 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주희는
그 와중에서 이제 현수의 성실한 모습 하나를 보고 현수를 기다리는 그거, 그리고 오빠가 말했던 그 좋은 사람, 이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서 서로의 유대가 완성되는 장면에서 제가 초를 친 것 같아서 이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아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건.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고 더더욱 정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면 참 이게 어렵네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김희승 씨 인생설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밑에 남겨주신 다른 댓글들이 거의 다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라서 한꺼번에 엮어봤습니다. 익명분이 남겨주셨고요. 성우분들이 대면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더빙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입이나 감정 잡기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거 한꺼번에 녹음을 안 하죠. 근데 제 캐릭터들은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거의 다 현수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움은 없었고, 또 주희랑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 신? 이런 거는 제가 이명호 선배님의 캐릭터랑 템포를 아니까 대충 귀에서 한 70% 정도 완성된 대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주세요. 야 씨, 내가 말했지. 분명 내가 이거 가져간다고. 전 이제 오빠 믿지 않아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야 반주해! 그러니까 대충 선배님 대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그 헤이아치, 그거는 이거 신혼유 선배님이 어떻게 대사를 치셨을지가 상상이 좀 잘 안 가가지고 그거는 좀 그냥 스테레오 타입의 그냥 여자 양아치 정도를 생각하고 했던 것 같고, 그냥 제 대사만 뚝뚝뚝 따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 대사가 있으면 눈으로 상대방 대사 읽으면서 호흡 캐치하고 그 캐치한 호흡 받는다 생각하고 들어가고요. 현수랑 주고받는 대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저거 이거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이거 난 잘 모르겠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왜? 너 보고 돈 내라고 할까봐? 이런 것도 앞에 대사 같은 거를 눈으로 한번 읽고 현수 호흡 받으면서 들어가고, 야 주희야 얘가 너 좋아한대. 야 얘 괜찮은 애들아. 너 어때? 야 농담이야 농담. 이런 것도 상대방이 아니 그게 아니라를 자르면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앞에 대사랑 캐릭터를 그리면서 가는 거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꼭 몰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근데 참 이게 템포를 알기 힘든 상대 연기자, 그리고 상대 연기자가 어떻게 연기할지 모르는 캐릭터가 매칭이 돼 있으면 저도 어림짐작으로 상대방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대사를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믹싱된 거 보면은 서로가 살짝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이 안 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아쉽죠. 예. 성우 라디오에서 성우 연기, 관객 없는 연기에 대해 말하셨는데, 성우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행복했던 점. 사실 지금 라이센스가 있는 협회 소속 성우도 성우지만 라이센스가 없는, 소리 성자에다가 배우 우자니까 소리로 연기를 하는 사람은 다 사실 성우예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나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도 성우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라이센스 따기 전까지가 너무나도 힘들었죠. 어느 취준생이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이게 집으로부터 응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집에 손 한 번 벌린 적 없고, 서울에 상경할 때도 집에 손 벌리기가 싫어서 대학 졸업하고 육안의 닭갈비 공장에서 양념 버무리는 일을 1년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만들어서 상경했고, 성우 공부하는 내내도 주경 야독했죠. 이제 해 떠 있을 때는 은행 청경으로
계속 경비 업무하고 저녁에는 수업 있는 날은 수업 듣고 수업 없는 날은 그런 날도 학원 가서 비어있는 강의실에서 연습했고 명절에 보통 성우 시험이 명절에 껴있거든요. 4년 동안 명절은 전부 서울에서 편의점에서 한정판 명절 도시락 같은 거 먹으면서 보냈고 뭐 그런 물리적인 힘듦보다도 미래가 도저히 어떻게 꾸며 나가야 될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 누구도 저희가 하는 파트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진 않거든요. 주변에 만약에 연극 배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연극 배우. 근데 성우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시각이 뭐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은근 달라요. 쟤는 드라마 연기 준비하는 사람이다. 무대 연기 준비하는 사람이다. 배고픈 예술가. 쟤는 성우 준비하고 있다. 뭐야 앵무새야 뭐야. 그 씹덕 뭐 이런 대우니까 대우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직군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자기가 잘 모르는 파트에 있어서는 되게 편견도 많고 그러니까요. 뭐 협회 성우 다 합쳐봐야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분까지 싹 다 합쳐도 8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한 300명도 안 될 거고. 뭐 저희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뭐 집안 어른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도 없었고 뭐 제 스스로도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도 잘 모르겠고 한 해 한 해 나이는 먹어가고 31살에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대학은 신방과를 나와놓고 31살 될 때까지 계속 연기 공부만 했는데 여기서 1-2년이 더 지나버리면은 시험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고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성우 연기 준비했던 게 생계랑 직접적으로 다른 업종에선 연계가 안 되는데 그랬죠. 두려웠죠 그게. 뭐 미래를 약속받을 수 없다는 건 지금도 똑같지만 행복했던 점 이거는 뭐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뭐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재밌게 잘 놀면 돈을 주고 박수를 보내준다. 그게 요즘에 제 생활이에요. 벌이로 따지면은 사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벌고 있는 돈은. 근데 신인 연기자가 이렇게 월급 뭐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시는 분만큼 이제 월 수입을 내고 이렇게 뭐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는 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매일매일 다른 일들이에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직장인들이 업무가 재밌냐고 물어보면은 제 뺨을 이렇게 때리겠죠.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오디오북 내에서 연기하는 것도 재밌고 뭐 더빙도 재밌고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진짜 매일매일이 재밌는 놀이를 하고 방탈출 게임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는 것도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이 저렴해진다. 이 일 자체가 행복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이 많거든요. 이 직업이.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도 여유 있고 굉장히 행복하다. 성우가 되고자 마음먹은 계기와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하신 거 맞나요 이거? 질문 달라고 하니까 달아놓으신 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가 성당 다니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부활절 연극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 따라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뭐 어머니 레지오라고 하거든요. 그 단원들을 레지오 단원들이 뭐 연극한다고 하면은 제가 옆에서 막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도 연극반, 중학교 때도 연극반,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대학 때도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죠. 군 제대하자마자. 그냥 연기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도 되게 얘기할 때 꽁트나 연기 같은 걸 많이 섞어서 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이렇게 직업으로 연결될지는 몰랐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이런 표현에 대한 달란트가 나한테 있다는 생각은 자주 했어요. 막 비범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걸 참 좋아하고 잘하는구나. 다른 애들은 이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직업으로 연관시켜 보자라는 생각에 성우를 골랐죠.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커뮤니티 뭐 활동도 했고, 보이스마루라는. 그리고 대학 다니는 내내 제가 신방과 나왔거든요. 거기 아나운싱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표준어 같은 것도 배우고, 발음 같은 것도 거기서 좀 교정하고, 멘트 읽는 거, 끊어읽기 이런 것도 거기서 좀 배우고, 연극 동아리 활동하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닭공장에서 1년 돈 모은 다음에 상경해서 이제 나머지 제 청춘 꼬라박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조금 재수 없을 수 있나요? 이 말이? 근데 눈치가 빨랐어요. 다음, 혹시 캐릭터의 성격을 보고 특별히 감정을 잡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비읍기응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비읍기읍? 불교? 버거? 분권? 분권? 전에 박 실장 때는 명확하게 있었죠. 이 캐릭터는 이런 거를 잡고 가야겠다. 이번에 쌉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웃풋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열심히 말고 잘해야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 내가 너한테 지금 축하받을 입장인가? 선 넘지 말고 잘하자. 요 2개.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욕설과 상스러운 단어 같은 경우는 후에 추가했던 고명 같은 거라고 친다면, 이런 단어들이 원래 쌉사장의 원 아이덴티티 혹은 육수 혹은 면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쌉사장 캐릭터를 잡을 때 일단 포커스는 여기에 뒀었어요. 이거 그리고 내가 이거는 후반에는 어차피 자존심이 무너진 다음에는 욕설이고 상스러운 말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씨발 저 딸배 새끼보다 부족한 게 뭔데? 이거는 얘의 명백한 이제 후반에 캐릭터가 변하는 핵심 단어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저 지금 갓잔치도 하는 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길래 천의 고아인 네가 지금 나를 걷어차? 너는 내가 키우던 뭔가 강아지 같은 애고, 내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은 너는 감사하다고 날 따라와야 되는 애가 지금 내가 저 딴 것 때문에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나 살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야 라는 거를 함축시켜 놓은 거겠죠. 그래서 단어로 따지자면 뭐 그런 것들 설명이 되셨을까요? 헤이아치랑 손놈은 없습니다. 그런 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는 PD님이 대본에 없던 거를 넣으셨어요. 그 단어가 꼭 들어가야지 킹 받는다고. 그래서 저 대본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2번이 딱 들어가는데 2번 다 PD님이 그날 당일 추가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시팡님과 성우님의 관계 해명 부탁드립니다. 김희승 성우님이랑 시팡님이랑 언제 결혼하시나요? 시팡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요? 이거 시팡님이 공지를 올리셨더라고요. 뭐 이런 쭉쭉쭉 있다가 막 제작진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지 달라.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김희승 씨는 마음대로 얘기해도 된다. 물어봐도 된다. 이 양반은. 나도 좀 보호를 해줘요. 나도 인권이란 게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나도 좀 보호를 해줘요 시팡님. 지금 이런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결혼을 결심한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휴, 망측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다음. 혹시 다음에 더빙하기로 정해진 작품이 있다면 스포 가능하신지. 근데 요즘에 더빙 들어가는 작품들이 거의 넷플릭스 혹은 디즈니 거거든요. 딱 이름 들으면 느낌 오시죠? 이거 스포하면 저 잡혀갑니다. 대작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작품 재더빙 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들어가는 작품 중에서도 그냥 되게 심플한 작품도 그렇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작품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걸 못 적어요. 내가 뭐 한다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전부 워터마크 진하게 칠해져 있고 거기 녹음실 들어갈 때도 보안 서약 같은 거 다 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스포 가능하신지 라는 질문에는 이 스포를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끝납니다 전 그러면. 자 다음.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같은 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질문이 심오해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참 창피하게도 제 취미가 맛있는 거 먹는 거랑 그 위스키, 꼬냑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취미입니다. 말이 되죠?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단순하게 그냥 맛있는 거 푹푹 먹는 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랑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자면 저희 동기 중에서도 이제 자주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에 독일에서 잘 만든 리슬링 와인 뭐 한 병 놔두고 같이 멍게 파스타 같은 거 먹다가 리슬링 와인 한 잔 마시고 사장님 이거 되게 금귤 같은 향 굉장히 강하고 맛의 밀도가 전에보다 훨씬 있네요. 단맛에 대한 뉘앙스는 없는데 과실 특유의 그 만족감 같은 게 되게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점잖고 새침대기 같아요. 이 술 자체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 야마자키 12 이런 거는 첫 인상이 위스키예요. 굉장히 어린데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은 굉장히 애티튜드가 좋은 부잣집 도련님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되게 막 싫죠. 평론가 같고 너무 싫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제 취미인데.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제 집에는 필요한 생활 가구들이 많지 않아요. 뭐 장롱 같은 것도 없고 뭐 남자들 자취방 그렇죠. 그런데 술장은 따로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튼튼한 걸로. 지진 나면 깨지면 안 되니까.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기분이 어때? 진짜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떠냐면 행복합니다. 사실 믿겨지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 굉장히 좋은 뉘앙스로 저한테 뭐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러브 딜리버리라는 작품이 정말 제작 과정 다 알고 그리고 또 진짜 업계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말이 안 된대요. 이렇게 작은 처음으로 이런 게임을 런칭하는 회사가 이런 결과를 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 제작비를 건진 것만 해도 진짜 기적에 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품에 들어올 수 있어서 참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작품 마무리 잘 돼서 너무 좋고 이렇게 다 잘 풀려가지고 제가 마지막 약속까지 이행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 실장 만화에 성우 김희승으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는데 성우님이 맞으실까요? 그 댓글 보고 설렜습니다. 혹시나 진짜 김희승 성우가 직접 쓰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만화라는 게 그 몽땅 연필심님께서 이제 그리신 박 실장 만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려볼게요. 러브 딜리버리
어나더 스토리. 원작 몽땅 연필심. 야 임마, 사장님 오셨습니까? 세상 망했냐? 왜 그렇게 죽상이야? 아직 해결 못한 일이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고민 좀 했습니다. 이야, 우리 회사 최고 에이스 박 실장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큰일이네. 회사 망하겠다. 글쎄요. 해결 못하면 진짜 망할지도 모르죠. 새끼 뭐 말을 못하겠네. 권나 때랑 김현수 때문이지? 예. 오늘 현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라떼씨 매니저를 하고 싶다더군요. 그놈 군대 갔다더만 벌써 전역했어? 시간 참 빠르네. 그래서 다시 갖다 쓸 거냐? 글쎄요. 그게 참 어렵네요. 사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떼씨와 현수 씨가 어떤 관계인지. 그래, 만약 현수 그놈이 라떼 매니저로 계속 곁에 있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지 네가 제일 잘 알겠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겠네요. 그 둘을 갈라놓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건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이 자식 이거 일만 하는 냉혈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감성적인 남자였구만. 확실히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땐 그 둘을 떼어놓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말이야, 과연 그 방법이 최선일까? 네가 항상 말했지,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럼 답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해봐야지. 안 그래? 옛날 일 때문인 건 알겠다만 그렇다고 너무 감정 죽이면서 자책하지 마라. 이번만큼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먼저 들어간다. 예, 라떼씨. 박 실장입니다. 박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라떼씨 매니저 관련 건으로 얘기 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현수 씨 말입니다. 다시 매니저로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현수 씨에게도 전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다시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도 정말 글러먹었군. 하하, 그 댓글 단 거 저 맞았고요. 만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몽땅 연필심님께 허락을 받고 홍승효 선배님과 신혼유 선배님께 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거의 저 넋두리 하는 거에 놀러와 주신 분들 참 감사해서 혹시라도 좀 재밌게 봐주실까 싶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실제로 내용도 본편 내용을 마치 제가 알기로는 저게 애프터 스토리 초반부 나왔을 때 만들어진 팬아트인 걸로 아는데 끝까지 다 보고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본편 내용과도 잘 어울려서 본편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거의 1시간 넘게 떠들게 됐네요. 이걸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만화는 뭐 보고 한 조금 있다가 그냥 저 만화만 따로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뭐 그 편이 뭐 다른 분들도 보기가 편하시겠죠.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기 숨겨놓을게요. 뭐 숨겨놓는 게 아니지만 뭐 넣어놓는 걸로 하고. 네. 이젠 진짜 빠이빠이 해야겠죠. 뭐 단순히 뭐 오늘 이 순간이 끝은 아니니까. 다음 주에 뭐 허예원 선배님 방송에서도 잠깐 뭐 인사를 또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아쉬움 없이 빠이빠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품 재밌게 즐겨주셨죠? 앞으로도 온파이어 게임즈 활동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마 진짜 많이 응원이 필요한 팀일 거예요. 그리고 응원 받으면 받은 만큼 다 작품에 녹여내는 팀이니까 믿고 다음 작품 기다려 주시고요. 저도 제자리에서 정진해서 조금 더 많은 작품으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간 정말 행복했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빠이빠이.